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주일 만에 또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네. 자, 음, 지난주에 시장이 조정을 또 받았죠. 네. 지난주에 시장이 조정을 받았고, 오늘은 조금 여유를 가지고 찬찬하게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네. 진짜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네. 이제 항상 좀 영상을 급하게 찍다 보니까 어떻게든 좀 시간을 좀 영상 길이를 좀 줄이려고 급하게 찍다 보니 안 말씀드리고 그냥 빼먹은 부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항상 영상 찍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영상 길이가 길더라도 천천히 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드릴 때, 이제 산타랠리를 준비를 하자. 뭐, 이제 지금 좀 조정을 받더라도, 뭐, 어차피 빠지는 폭은 2300 초반일 거다. 많이 빠져봤자 뭐, 2000, 이런 선이라든가, 아니면 뭐, 더 빠져봤자 뭐, 일시적으로 2300 초반, 뭐, 이런 부분들을 여기 얘기를 했는데, 뭐 사실은 이제 증시를 매주 이제 예측을 하면서 또 다양한 시나리오를 세울 수가 있어요. 뭐, 무조건 이렇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기보다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패턴을 좀 생각을 해보는 보통 그런 경우가 있죠. 네. 근데 지난주의 시장은 제가 생각했던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가장 최악의, 그러니까 가장 안 좋은 흐름의 시장이 이제 시나리오가 나타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제 중요했던 부분은 일단은 CPI 지표, 네, 발표가 된 수요일 날 발표됐죠. 네, 그리고 목요일 날 FOMC가 바로 다음 날 있었습니다. 네. 저는 제가 생각했던 뭐 시나리오 중에 제일 긍정적인 부분은 뭐 나스닥으로 놓고 볼까요? 예. 어, 이제 이게 CPI 지표 발표했을 때고, 네, CPI 지표 발표했을 때고, 그리고 FOMC가 이제 다음 날이었고, 네, 다음 날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날 하락, 뭐 이런 패턴이었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예측을 했던 거는, 예측을 한 부분이 아니라 여러 시나리오 중에서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인 부분이 어떤 패턴이었냐면, 여기서 조정을 받다가, 네, 여기서 횡보를 좀 하다가, FOMC 이슈까지 마무리되고, 좀 상승을 어느 정도 하는 부분. 하지만 상승폭이 완전히 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네. 제가 그 분명히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진짜 찐 상승은 다음 주에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 주가 끝나고 이 다음에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가 좀 가정했던 시나리오 중에 하나는, 어, 여기서 좀 밑에서 놀다가, 네, FOMC 이후에 이렇게 반등을 하면서 이 정도 주차해주는, 네, 11,400 정도, 여기서 주차를 해주고, 이 한 주가 지나면서 여기 뚫고 올라가는 이런 흐름을 제일 베스트라고 봤는데, 근데 오히려 반대로 네, CPI 발표가 되자 말자 이렇게 갭으로 띄우고 하락을 하는 패턴, 네, 이런 패턴을 만들어냈습니다. FOMC 때도 이렇게 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제가 왜 이런 패턴을, 그러니까 제가 왜 전주에 바로 날아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냐면,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이 옵션 만기가 금요일이었어요. 예,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요일 전까지 좋아봤자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 그리고 진짜 중요한 반등 상승, 진짜 찐 산타 랠리는 어, 옵션 만기가 끝난 이 다음 주부터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패턴 중에서 가장 최악의 패턴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어, 사실은 이제 미국 옵션 시장을 분석을 해보면은, S&P 기준으로, 3,700선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은, 네, 과도한 하락이 나올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뭐 나와봤자, 좀 근데 폭이 좀 넓었죠. 3,000,
700에서 4000 정도 사이에서 뭐 어느 정도 옵션가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았어요. 왜냐면 그 옵션 만기 이 전주에 이 큰 하락이 나와서 3700 근처에서 놀았다 그러면은 뭐 3000 초반이나 3200, 300 막 이렇게 정말 엄청난 하락을 보이면서 큰 옵션가를 먹을 수 있는 뭐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었겠지만 그 전주까지 미장이 상승하는 흐름이었죠. 이렇게 회복하는 흐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그 가격은 긁는 상황에서 어차피 나와봤자 뭐 3,700에서 4,000까지 좀 갭이 있긴 하지만 뭐 과도한 하락 시나리오 자체는 일단 사라진 상황이었다.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충분히 이런 데서 주차를 하는 상황도 나올 수 있었어요. 근데 좀 갭이 넓은 이런 폭이 넓은 상황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로 이렇게 마무리됐다. 뭐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미장의 상황은. 그리고 그거의 영향을 그대로 받아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자리에 회복을 하면서 마무리되는, 뭐, 그런 상황도 내심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었죠. 2400 후반,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미장이 당연히 저런 흐름으로 가니까 저희도, 뭐, 이런 달을 지지해주는 그런 뭐,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매크로적으로 제일 중요한 모든 행사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올해 일단은 FOMC 끝났고요. 12월 CPI 발표 끝났고요. 제일 중요한 미국 옵션 만기가 끝났습니다. 자, 이제는 남은 거는 앞으로의 방향성이겠죠. 앞으로 방향성이 결국에는 하방이냐 상방이냐 결국에는 그게 중요한 부분인데 저는 제가 막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제 앞으로 시장은 반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내년 초 그리고 내년 적어도 여름 전까지 4월 5월 길면 5월 짧으면 3월 정도까지 시장은 크게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런 상황에서 내심 이런 자리 회복해주는 이런 움직임을 좀 기대를 했던 거죠. 근데 뭐 결국에는 정리를 하자면 뺄 수 있는 제일 마지막 상황까지 제일 조정을 한 거예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앞으로는 더 이상 뺄 수 있는 상황이 안 나오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때까지 최후의 순간까지 뺄 것이냐 최후의 순간까지 흔들 것이냐라는 생각을 한 건데, 그러면서 여기에서 좀 회복을 해주고 다음 주부터 이제 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모든 이벤트가 끝난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좀 회복을 해주고 이제 랠리 시작 뭐 이런 기대를 한 건데 결론은 뺄 수 있는 가장 마지막 그 순간까지 흔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그런 거예요. 정리가 되셨죠? 네. 그럼 뭐 다음 주부터는 뭐겠습니까? 이제는 회복을 하는 흐름이 나오겠죠. 나스닥 기준으로 이 영상의 제목을 산타랠리 안 온다고 이제 천만의 이제 시작이다. 뭐 이렇게 뭐 정리를 할 것 같은데 뭐 참 다양한 의견들이 있죠. 저는 항상 이제 시장의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니터를 하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는지 보고 있는데 지금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는 이제 산타랠리는 산타랠리가 끝났다. 이제 산타랠리는 완전 포기다. 뭐 이런 정도 얘기가 많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다들 데이터를 제대로 안 봐서 그래요. 산타랠리는 12월 초반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산타랠리 언제 나오기 시작을 하냐면 산타랠리는 12월 중순 이후에 나옵니다. 미장 기준으로요. 미장 기준으로 12월 중순, 12월 정확히 많이 따지면 15일부터 나오는 케이스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12월 15일이 껴있는 그 주 혹은 그 다음 주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시작인 거죠. 산타랠리는. 그리고 더 정확히 얘기하면 언제 나오기 시작을 하느냐. 미국 12월 옵션 만기가 끝난 이후부터
산타랠리가 많이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미국 옵션 만기가 끝난 이후부터 연말까지 그리고 1월 초까지 계속 시장이 상승을 하는 거죠. 예. 그런 패턴이 많습니다. 거의 10번 중에 8번 정도 그런 패턴이 나와요. 예. 80% 정도의 확률입니다. 예. 인제 시작인 거죠. 그런데 데이터들 안 보니까 산타랠리 12월 초부터 막 11월 말부터 막 심지어 그런 얘기들을 막 해가면서 12월 초 중순에 장이 안 좋으니까 산타랠리는 무슨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그런 데이터도 얘기하더라고요. 12월에 장이 안 좋았다. 상승을 하긴 했지만 1% 정도에 불과하다. 오히려 1월 달에 좋았다. 1월 달에 3% 4% 정도의 시장 상승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너무 당연한 거죠. 12월 중순에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은 심지어 12월 그러니까 12월 초반에는 오히려 장이 안 좋은 케이스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내려갔다가 올라가는데 그게 종가로 보면은 당연히 약간의 상승으로 끝나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데이터들을 제대로 안 보고 이빨만 까니까 예. 그런 헛소리들을 하는 겁니다. 예. 뭐 물론 당연히 12월 중순 이후에 무조건 올라간다. 물론 10번 중에 2번 케이스는 안 좋은 케이스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케이스들은 보통 언제 나오냐면 보통 10년에 한 번, 2번 정도는 굉장히 안 좋은 장들이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 좋은 장들이 나오잖아요. 예. 그런 케이스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이 얘기 들으면 또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올해 지금 안 좋은 장이니까 그럼 산타랠리 안 나온다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닙니다. 다음 해에 그러니까는 2022년 지금 12월이잖아요. 근데 2023년 장이 안 좋은 장이다. 예, 그러면 2022년 말 12월 달에는 장이 산타랠리가 안 나오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게 10년에 한 2번꼴로 나와요. 예. 근데 저는 계속 뭐라고 봅니까? 예. 올해 장이 안 좋았잖아요. 올해. 예, 2022년이. 그리고 내년에는 장이 좋을 거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올해는 산타랠리 나오는 게 맞아요. 예, 내년에 장이 좋을 거기 때문에. 예, 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오늘은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예, 시간 생각을 안 하고. 예. 제가 항상 이제 결론이 이렇게 될 겁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시간 조절하느라고. 근데 오늘은 이유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옵션 만기 금요일 날 끝났죠. 예, 저는 금요일까지도 이미 이때 이렇게 꺾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네, 꺾이기 시작하는 이 화요일 장부터, 예, 미장 기준 화요일 장부터 이미 금요일까지는 시장 안 좋다라고 사실 확정 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까지 시장 안 좋은 거는 뭐 당연히 수순입니다. 뭐 60일 이평 또 깨졌고 뭐 여러 가지 지표 중요한 지지라인 깨졌다 뭐 이렇게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예. 봅시다. 예. 누가 맞을지. 예. 저도 기술적 분석 누구한테 안 뒤집니다. 예. 뭐 네. 뭐 차트 분석 네. 뭐 저보다 잘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라 봅니다. 예. 네. 하지만 중요한 지지라인 깨진 거 알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네, 매크로의 흐름이라는 것도 너무 뼈저리게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국엔 다 속임수라는 거죠. 예, 결국에는 네, 이게 다 속임수입니다. 예. 또 그런 케이스들 또 많이 너무 숱하게 봐왔고요. 예, 기술적 차트에 역행하는 흐름들 네, 자주 나옵니다. 예, 진짜 중요한 상황에서는 네. 보니까 보시죠. 네. 차트만 보면은 이거 도망가야 되는 거 맞아요. 예. 보세요. 박스권 누가 봐도 깼잖아요. 예. 누가 봐도 박스권 깼지 않습니까? 지금 11월 중순부터 형성됐던 이 박스권 지금 깬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도망가야죠. 예. 하지만 그렇게 도망가는 놈들 잡아먹으려고 이런 흐름 만들어낸 그게 또 기술적 차트의 맹점입니다. 네. 뭐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네. 결론은 네, 산타랠리가 이제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정말 데이터를 1도 보지를 않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그냥 노력이 부족한 거예요, 이거는. 예, 그냥 막연하게 산타랠리가 온대는데 안 오네. 오히려 지시장 흔들리네. 그럼 산타랠리 포기다. 예. 이제 진짜
그렇게 분석하고서는 무슨 전문가라고 얘기하고, 네. 일반 개미들은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예, 그렇게 데이터 들어볼 만한 시간도 없고, 예, 당연한 거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놈들이 전문가라고 행세를 하는 게 정말 너무 쓰레기 같습니다. 예, 진짜 유튜브가 정말 감사한 환경이죠. 정말 너무 기존에는 들을 수 없었던 좋은 데이터나 좋은 의견들이나 들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데이터 양이 너무 방대해지다 보니까 그만큼 쓰레기 같은 데이터들도 너무 많아졌습니다. 데이터나 이야기나 전문가라고 칭하는 놈들이나, 예, 너무 많아졌어요. 예. 그걸 거르는 게 너무, 네, 이거는 풍요 속의 빈곤이죠. 예, 정말로 이런 케이스야말로. 예. 그래서 산타랠리가 끝났다라는 건 진짜 개소리다. 예. 산타랠리는 원래 12월 말에 나오는 거다. 예. 그리고 그게 1월까지 이어지는 게 그게 산타랠리의 흐름입니다. 예. 그게 원래 산타랠리의 정의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작입니다. 산타랠리는. 네. 자,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되냐? 아마도 12월에는 회복하는 흐름이겠죠.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2월에는 1% 정도밖에 상승이 안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하락했던 걸 돌리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은 아마도 저희는 그리고 산타랠리뿐만 아니라 저희도 연말장은 항상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좋다기보다 회복하는 흐름이에요. 연말 시기 자체는. 딱 그러니까 너무 명확하게 예상이 나와요. 예, 앞으로 12월이 이제 2주 남았죠. 그리고 또 마지막 주는 또 4일장이에요. 30일이 휴장이라. 예. 그러니까 앞으로 9거래일 남았는데 9거래일의 움직임이 너무 명확합니다. 네. 이거 회복하는 흐름일 거예요. 예. 이거 회복하는 흐름이라는 게 너무 명확합니다. 예. 앞으로 2주 동안은. 그래서 지금은 너무 답이 확실하게 나와 있어요. 뭐 이게 뭐 그래서 뭐 어떤 식으로 회복할지는 모르죠. 예, 뭐 그거의 세력 마음이니까. 20일 올라갔다가 좀 내려왔다가 올라갈지. 예. 뭐 아니면은 여기서 조금 횡보하다가 마지막에 팍팍팍 올라갈지. 예. 뭐 그건 모르죠. 하지만 저는 아마도 연말에 그러니까 12월 거의 이제 종가쯤에, 예. 12월 말쯤에 아마도 2400 후반 정도. 네. 앞으로 100포인트죠. 예, 꽤 많이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예, 100포인트면은 몇 퍼센트입니까? 보시죠. 100포인트면은 수학을 못해요. 예, 기다려보세요. 수학을 못합니다, 제가. 예, 문과라. 예. 자, 코스피 기준으로 100포인트면은, 네, 230, 2000, 200이면은 10포인트. 뭐 앞으로 대충 5% 정도? 예, 그 정도의 상승이겠네요. 예, 네, 5% 정도. 예, 그 정도의 상승 흐름폭이, 예, 연말에 남아있다. 불과 2주의 시간 동안, 네, 남아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뭐 시장 분석 뭐 말씀드렸죠? 그런 부분은 말씀드려야겠네. 매크로적인 측면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또 그러니까는 시장이 그러니까 이번 주 그러니까 흐름이 결국에는 제가 생각했던 최악의 시나리오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짜증 났습니다. 저도. 예. 짜증 났어요. 뭐 당연히 짜증 나죠. 예. 시장 떨어지고 주식도 떨어지고 당연히 짜증이 나는데 하지만 짜증은 나지만 불안하거나 그런 마음이 1도 안 들었던 그런 마음은 1도 안 들었어요. 예. 내가 여러 가지 생각했던 시나리오 중에 최악으로 갔지만 내가 생각하는 그 결국엔 최종 뷰 자체가 절대로 틀리지 않았다라고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던 오히려 더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네, 왜였냐? 그게 왜냐? 네, 바로 채권 시장의 흐름입니다. 네, 자, 3일 동안 나스닥이 이 화요일장 이후에 이 화요일장 갭 상승 띄우고 이후에 3일 연속을 쭉쭉쭉 떨어졌어요. 예. 하지만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 채권 시장은요, 네, 3일 동안 쫙쫙쫙 올랐습니다. 예. 올랐다라는 게 뭐냐? 예.
이 금리가 떨어졌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는 금리가 떨어졌다라는 게 그만큼 샀다라는 겁니다. 예. 이 채권들을 샀다는 얘기예요. 예. 반대로 간 거죠. 예. 그러니까 왜 반대로 갔냐? 지금까지 계속 같은 흐름으로 움직였잖아요. 예. 국채는 지난 이 인플레 이슈, 연준의 금리 관련된 급격하게 금리 상승하는 이 이슈, 이걸로 채권 시장도 주식 시장도 같이 작살이 났습니다. 네. 하지만 이 3일 동안 채권 시장은 상승하고 주식 시장은 떨어졌다라는 거죠. 예. 자, 그러면 누가 정답일까요? 예, 채권 시장이 정답일까요? 얘네가 지금 삽질하는 걸까요? 주식 시장이 삽질하는 걸까요, 여러분? 예, 누가 정답일까요? 예. 자, 지금 이 그 시장이 조정을 받았던 약 1년 가까이 조정을 받았던 이유가 연준의 금리 이슈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그 이슈가 지금 해결이 되는 상황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둘 중에는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거겠죠. 채권은 이제는 금리 인상 끝났어. 그러니까 결국에 악재 해소인 거예요. 그동안 1년 동안 시장을 조정시켰던 이유가 해소가 된 겁니다. 하지만 그러면 채권 시장은 그 해소됐어? 주식시장은 아니야라고 한 거죠, 지금. 네. 누가 맞을까요? 네. 항상 이런 경우엔 채권 시장이 맞습니다. 네. 그리고 주식 시장은 이렇게 거꾸로 가야 될 만한 이유가 있죠. 네. 그게 이유가 뭡니까? 네. 옵션 만기잖아요. 3개월 동안 쌓아왔던 동시 옵션 만기입니다. 또한 옵션 만기 동시 옵션 내만의 날이에요. 마지막 내만의 날입니다. 누가 봐도 거꾸로 갈 만한 이유가 충분하잖아요. 3개월 동안 쌓아왔던 포지션이 있잖아요. 그쵸? 3개월 동안 하방으로 쌓아왔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충분히 이런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 거꾸로 가는 움직임이 납득이 간다라는 거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얘네가 잘했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저딴 식으로 움직이는 게 그래. 저놈 새끼들 저럴라고 저러는구나 라고 이해가 간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채권 시장은 만약에 이게 잘못된 움직임이다, 거꾸로 가는 움직임이었다 라고 하면 그게 이유가 없습니다. 납득이 안 갑니다, 그 이유가. 그래서 저는 채권 시장에 손을 들어주는, 이게 얘네가 움직인 게 맞다, 얘네가 거꾸로 움직인 거다, 주식 시장이 라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물론 이렇게 예측도 했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채권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서 그래, 내 생각이 맞구나, 내 판단은 틀리지 않구나, 더 확신을 했다, 라는 겁니다. 네. 그래요. 뭐 그렇습니다. 채권 시장, 특히 그리고 뭐 또 이런 반박을 해볼 수 있어요. 지금 며칠 동안 빠진 거는 경기 침체 이슈다. 경기 침체 상황에서는 이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금리 시장,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오면은 사람들이 뭘 사요? 채권을 사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런 이슈가 나오는 게 납득이 간다라고 할 수가 있지만, 그거는 정말 너무 단기적으로 그 해석을 하는 겁니다. 진짜 정말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는 진짜 주식시장에 돈 못 법니다. 제대로 된 매크로적인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지난 1년 동안 연준 관련된 이슈로 시장이 흔들린 건데, 불과 이 3일 사이에 이 경기 침체 이슈로 뺀다? 그리고 그게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진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리고 연준 관련된 이슈로 제가 분명히 이게 시장이 빠졌지만, 제가 언제였나요? 한 9월 정도, 10월이었나? 9월 정도였나? 9월 정도였을 거예요. 이 시장이 보시죠. 그래요. 시장이 이때 10월 정도였군요. 이때 나스닥이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맞아요. 9월이었지? 맞아요. 제 기억이 맞네요. 9월 거의 말이었구나. 그러니까는 요 하락 나올 때, 이 하락 나올 때 제가 여기서 틀린 거죠.
저는 이 하락이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고, 예, 그쵸. 그리고 이 하락이 안 나올 거. 그러니까는 저는 2,300에 들어간 사람, 2,300 초반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저는. 예. 주식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간 거죠. 저는 이 부분에 들어갔고 여기서 재차 하락이 없을 거다. 하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뭐 한 이 정도일 거다. 예. 지지 전저점 안 깰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저점이 깨졌어요. 여기서 그러면서 제가 여기서 여러분께 죄송하다, 제 예측이 틀렸다라고 말씀드렸고 하지만 이 부분에서 제가 확실히 얘기할 수 있다라고 그때 말씀드렸던 게 뭐였냐면 영상 다시 돌려보세요. 이때 영상. 예. 저는 제가 거짓말 안 합니다. 제가 왜냐면 녹화 다 돼 있잖아요. 예. 제가 영상 내린 적도 없고 단 한 편도. 예. 제가 이때 그래서 뭐 말씀을 드렸냐면 자, 저는 제 예측이 틀렸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빠진 거면 전 여기서 여러분께 뭘 말씀드릴 수 있냐? 시장은 지금 경기 침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여기서 이 저점이 깨진 거는 그게 아니면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예. 9월에. 예. 9월 말에. 예. 이거 뭔 얘기입니까? 경기 침체 반영은 이미 다 됐습니다, 여러분. 예. 다 됐어요. 이미 끝난 이슈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진짜 시장에 많이 나온 얘기가 뭡니까? 내년에 경기 침체 온다. 엄청난 위기가 온다. 여러분 그거 이미 주가에 다 반영됐어요. 예? 진짜 정말 그런 놈들 영상 다 걸으세요. 제발. 예, 부탁입니다. 지금 경기 침체를 내년에 온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 오던 말던 상관이 없어요, 이제. 여러분. 이미 주가는 다 반영을 했다니까요. 이미 가격은 다 프라이스 했습니다. 채권 시장도 다 프라이스 했어요. 예, 여러분. 다 했습니다, 이미. 예, 끝난 이슈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그러니까는 실제 경제에서 벌어지는 이슈랑 금융시장, 자산시장에서 벌어지는 이슈의 시간 렉은 너무 많이 차이 납니다, 여러분. 네, 최소한 3개월, 많으면은 진짜 1년, 뭐 적어도 뭐 평균적으로 6개월 정도의 렉이 납니다, 타임 렉이. 실제 경제에서 돌아가는 사이클과 이 금융시장의 사이클은. 네. 이미 모든 경기 침체 이슈는 다 반영이 된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야지 이 자산시장의 하락이 설명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요 3일 동안 이 움직였던, 예, 이 3일 동안 이 경기 침체니 뭐니 이슈로 이게 빠진 거는 뭡니까? 예, 그냥 이유 갖다 붙이기입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예. 그러니까는 항상 시장에 뉴스는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상황에 맞춰서 내가 걸러 들어야 됩니다. 이거는 이런 상황이니까 이 뉴스가 지금 나한테 도움이 되는 뉴스고, 이런 뉴스는 그냥 스킵하고 이렇게 걸러 들으셔야 되는데 그게 어렵죠. 예. 그게 일반 개미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참 그 어려운데, 예.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되려면 진짜 엄청난 양의 공부를 해야 돼요. 예, 매크로는 매크로대로 공부해야 되고, 차트는 차트로대로 공부해야 되고, 옵션 시장, 뭐 선물 시장 이런 거 다 공부해야 되고, 예. 네, 그래서 못하시니까, 예. 좋은 전문가들, 예, 좋은 사람들, 항상 맞추는 사람들, 예. 그러니까 포인트가 뭐예요? 이 좋은 전문가인지 안 좋은 전문가인지도 내가 지식이 있어야, 예, 예를 들어서 뭐 배추나 무나, 예, 뭐 수박이나 뭐 이게 좋은 수박인지 좋은 배추인지 뭔지 알려면은 내가 배추나 무나 수박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경제 금융시장에 대한 지식은 너무 방대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그래서 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 심플한 방법 알려드릴게요. 진짜 많이 맞추는 사람 거 계속 찾아 들으십시오. 예. 그러니까 계속 꼽아 보세요. 여러분들이 또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이 전문가들 이야기를 종교적으로 받아들여요. 내가 한번 그 사람한테 빠지면은 그 사람이 틀려도 아니 뭐 이번은 틀렸는데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합니다. 네. 틀린 놈들은 냉정하게 평가를 하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항상 써 놓으십시오. 네, 이 새끼는 10번 중에 몇 번 맞췄나? 이 새끼는 10번 중에 몇 번 맞췄나? 그걸 항상 체크를 하세요, 여러분. 예. 이 시장에 떠드는 전문가들은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들 그분들의 그분들의 신앙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예.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 돈 벌어주는데 도움이 되냐 안 되냐 하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많이 틀리면 10번 중에 꼴랑 두세 번밖에 못 맞추는 놈이다. 라고 하면은 제 영상 보지 마십시오. 뭐 어차피 뭐 구독자 뭐 200명밖에 안 되지만 그러시면 됩니다. 다른 전문가들도 최소한 승률이 7, 8할은 나와야죠. 10번 중에 7, 8번은 맞춰야죠. 그래야지 그나마 좀 효용이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거 계속 걸러 들으세요. 그래서 10번 중에서 2번, 3번이다. 이놈은 그거밖에 못 맞춘다. 그런 놈들은 자르십시오. 그런 놈들 얘기 안 들어도 어, 여러분들의 시간은 항상 부족합니다. 다른 사람들 얘기 차라리 새로운 전문가나 뭐 새로운 얘기하는 사람들 거 새로 찾아보세요. 그리고 또 냉정하게 또 평가하시고, 네,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공부할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할게요. 네, 채권 시장, 채권 시장이 정답이 있다. 채권 시장은 뭘 알려준다? 지금 주식시장의 하락은 페이크고, 자, 페이크면 그러면은 채권 시장이 정답이다. 그럼 내년부터 장 올라간다. 라고 하면 그럼 뭐겠습니까? 네. 장 올라갈 시기는 당연히 다음 주부터다. 옵션 만기 끝났으니까. 모든 이벤트 끝났으니까.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채권 시장은 뭘 알려주고 있는 겁니까? 채권 시장의 이 3일 동안 흐름은 산타랠리가 곧 온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논리적으로. 그래서 제 영상의 이번 제목은 산타랠리가 뭐랄까 채권 시장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산타랠리가 곧 온다고. 이렇게 제목을 정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비트코인도 저는 비트코인도 17,000 후반대 심지어 18,000을 회복을 했었어요. 일시적으로. 그런 걸 보면서 이러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비트코인도 아직 끝나진 않았다. 첫 번째와 둘째로 뭘 보여주느냐? 17,000 중후반대가 이제 더 이상 의미 있는 지지저항 라인이 아니네. 라는 거를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히려 이 비트코인의 저점이었던 비트코인의 이 지난 하락의 저점이었던 얼마였습니까?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얼마였더라. 이게 월봉이 맞나요, 이게? 아이고 씨. 인터넷이 끊어졌네요. 다시 접속해야 저거 종목들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아이씨 안 나오네요. 봉목 차트로 봐야겠다. 그쵸. 지난 저점이었던 15,600, 15,600 이 정도 15,000 중반대, 이때 가격이 결국에는 의미 있는 저점이다. 뭐 이런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의미 있는 지지저항 라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15,000 중반대. 그러니까 첫째로 비트코인 아직 안 끝났다라는 걸 보여줬다. 둘째 이제 17,000대는 의미 있는 라인이 아니다. 뭐라는 걸 두 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그렇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달러 지수. 이것도 한번 확실히 얘기하죠. 103 봤습니다. 제가 뭐라 했습니까? 104 깨지면은 이제 추세적으로 들어간다. 이제 그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당연히 104 깨지고 103 갔어도 이런 일시적인 반등 당연히 나올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당연한 패턴이에요. 수백 수천 번도 봤던 패턴입니다. 하지만 이제 104가 깨진 이상 더 이상 이제 미국 더 이상 이제 강달러는 사실상 끝났다라고 선고한 겁니다. 그리고 추세적으로 하락 이어질 수 있다. 그게 빠를지 느릴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이제 하락 추세에 접어든 건 확실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매크로 뭐 이 정도만 얘기하죠.
종목 얘기해야 되는데, 종목 얘기 뭐 해볼까요? 계속 했던 좀 종목들 위주로 다뤄보죠. 뭐 특별히 움직인 게 뭐 있나? 별로 없어요. 새로 많이 움직인 게. 예. 제 기억에 없습니다. 별로. KH건설. KH건설. 그래. 이거 아니다. 그때 얘기했군요, 제가. 예. 상한가 나오고 횡보. 예. 뭐 당연한 패턴입니다. 예. 이미 이게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뭐 여기서 횡보하는 건 당연한 수순입니다. 네. 새로 말씀드릴 종목은 없는 것 같아요. CS 베어링은 조금 이따가 다음 주 정도에 한번 말씀드리죠. 예, 이것도 그냥 그동안 많이 다뤘던 종목만 조금 다루고 그렇게 오늘 영상 마무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지에넌 에너지 한번 볼까요? 지에넌 에너지. 와우, 모아놓으면 이래요. 이게 차트가. 근데 자, 고점 찍고 이렇게 많이 하락을 했다가 지금 일단은 정말 이게 몇 거래일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러니까 거의 2주 동안 주구장창 이렇게 꼬라박다가 네, 그 처음으로 양봉이 나왔어요. 금요일 날. 예. 뭐 이런 게 사실 중요한 거 이런 거를 그러니까 이 지혜는 이렇게 종목단에서 돌려보면 시장에 대한 힌트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네. 얘가 이렇게 바로 또 전고점 넘어가진 않겠죠. 여기서 또 여러 가지 패턴을 만들 거예요. 20일 올라갔다가 또 부딪혔다가 뭐 적어도 얘가 끝난 게 아니라면 지혜는 에너지가 이게 사라는 게 아닙니다. 이런 자리에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식은 항상 이런 자리에 사는 겁니다. 저는 이딴 매매 추천하지 않아요. 단 한 번도 이런 추천한 적이 없고. 어쨌든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려는 거냐면 자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여기서 양봉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런 걸 봐도 시장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나중에 저거 패턴 만들고 업앤다운 하면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흐름이 나오려면 시장이 회복하는 흐름의 시장이어야겠죠. 이런 양봉은 그래서 이 다음 주부터 시장이 어떨지 좀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양봉이다. 이 지에너지가 상당히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 종목의 이런 중요한 양봉. 뭐 그런 얘기를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마도 얘도 한참 좀 패턴 만들어야겠어요. 왜냐면 지금 이런 지금 상승에 거의 주봉이 월봉으로 볼까요? 주봉이나 월봉 상승의 절반값 정도 월봉상에서 상승의 절반값 정도 지지를 했다가 근데 이 월봉 12월 달에 월봉은 지금 이런 월봉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중간값 정도에 싸웠다. 5,600원 정도에 싸웠다. 라고 하면은 바로 또 짧게 패턴 만들고 치고 올라가는 흐름을 예상해 볼 수도 있지만 얘는 지금 여기까지 터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법 패턴을 만들어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연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얘는 또 상당히 지지부진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는 반등을 하더라도 20일 2평 쉽게 넘어가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더 최악의 경우에 더 떨어지진 않겠죠. 근데 적어도 이런 이평선들이 이제 정배를 만들고 60일도 이제 올 거지 않습니까? 중간중간 이렇게 한 번씩 더 하락할 수는 있겠지만 60일 이평선이 이제 지지하는 선이 될 거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에너에너지 어차피 저는 없기 때문에 GNC 에너지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분이 참 짜증났어요. 지에너 에너지와 영향을 받잖아요. 아무래도 이런 같은 계열사의 회사다 보니까. 근데 GNC 에너지는 여전히 이러고 있으니까 뭐 짜증이 나죠. 그러니까 종목이 안 가서 짜증 난다라기보다 얘가 나중에 하락할 때 어쩌냐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잖아요. 그쵸? GNC 에너지 들고 있으면. 그러니까 얘는 상승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데 위치라고 하면 얘는 상승을 했는데 얘는 안 가고 있어. 그러면은 얘가 나중에 하락할 때
얘가 나중에 하락할 때 얘는 어떻게 되겠어 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죠. 예. 그러니까 짜증이 나죠. 예. 얘가 안 간 것만이 짜증 나는 게 아니라. 예. 근데 결론적으로 어떻습니까? 예. 지혜는 에너지 하락하는 와중에도 얘는 그냥 저점 라인 지켜주고 있어요. 예. 물론 중간중간 요런 거 한 번씩 쏘는 게 다고. 예. 그러니까 결국엔 제 판단이 맞는 거죠. 짜증은 나지만 얘는 얘 이슈로 또 갈 겁니다. 같은 계열사라도 웃긴 거예요. 여태까지 같이 움직여 놓고서는 이제 와서 이렇게 따로 움직입니다. 저 결국에는 그렇습니다. 어쩌겠어요. 주식이 이렇습니다. 어쨌든 둘 다 거래량은 둘 다 돈이 들어온 종목이기 때문에 지연어 에너지처럼 GNC 에너지도 언젠가 만들어 가겠죠. 네, GNC 에너지까지도 좀 얘기를 했고, 신원종합개발 좀 얘기할게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봉이거든요. 12월 초에 12월 1일 날 나왔던, 그리고 지금 이렇게 패턴 만들고 있습니다. 이미 정배열은 났어요. 저는 이제 곧 언제 터질지 모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안 터졌습니다. 상당히 긴 편에 속해요. 거의 2주에 터졌어야 될 상황이에요. 거의. 근데 항상 또 중요한 건 뭡니까? 시장 상황의 흐름이 있죠. 근데 이번 주 흐름이 안 좋았잖아요. 그 때문에 지금 2, 3, 4, 5거일 무려 5거래일 6여까지 12월 9일까지 하면 6거래일 가까이 여기서 놀고 있습니다. 네. 이거 지금 다이너마이트입니다, 여러분. 지금 불은 붙어 있는데 언제 터질지 모르는 지금 상황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이제 반등이 나올 거다. 아마도 진짜 다음 주는 유력하겠죠. 다음 주 초반 기대합니다. 다음 주 후반도 아니에요. 시현종합개발. 그러면 이제 반등이 나오면 반등 나온다 해도 뭐 이런데 또 부딪히겠죠. 뭐 그런데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패턴 만들기 시작할 거예요. 본격적으로. 이 패턴과는 좀 다를 겁니다. 네, 뭐 이런 뭐 W자든 뭐든 어떤 패턴일지야 세력 마음이지만 찐 상승 제대로 된 흐름이 이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다음 주부터 신원종합개발 그 말씀드리고 봅시다. 남선 한번 볼까요? 세안은 맨 마지막 하려고 합니다. 네, 저의 최대 보유, 최대 비중 종목 세안은 마지막 하겠습니다. 남선도 뭐, 이 박스권에서 올라서서 이제 새로운 또 패턴 만들고 있죠. 네, 아이고, 이평선 쭉쭉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네, 패턴 만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네. 갈 길이 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분명히 갈 길이 멀다. 갈 길이 머니 가는 길도 길겠죠. 가는 길도 길 겁니다, 여러분. 네, 딱 봐도 모양이 어떻습니까? 네, 남선도 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자, 이제 마지막 세야 몇 분입니까, 영상? 40분. 세상에나.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세야는 여러분, 결국엔 60일 이평을 다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네. 60일 이평을 다 기다리고 있고요. 네, 이제는 아마도 보시죠. 여기서 여기니까 아마도 다음 주 한 주 정도가 이제 지나면은 거의 근접을 할 겁니다. 2주 정도면은 아마도 거의 붙을 거고요. 그래서 한 주 정도면 60일 이평선이 20일 이평선 근처까지 다 내려올 건데, 근데, 자, 이제 결론은 뭡니까? 세아 메카닉스에게, 지지부진할 시간은 많이 남지 않아 있다. 뭐 좋은 표현이 없나? 세아 메카닉스에게 삽질하고 있을 여유의 시간은 많지 않다. 맞는 표현일까요? 어울리는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 세력놈들이 여기서 계속 이렇게 개미들 지지부진하면서 힘 빼고 그렇게 여유 부리고 있을 시간은 그런 시간은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네. 얘네들에게도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목요일 날 움직임 상당히 재밌게 봤습니다.
좀 특징적으로 얘기할 게 또 요거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이평선이 시간이 얼마 없다, 라는 거와 그 다음에 이제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요 목요일 날 움직임이 재밌었다. 그러니까 뭐에 재밌었냐면, 목요일 날 이게 상승이 나올 만한 상황이 아닌데, 뭐 시장 상황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왜 나오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 아, 이래서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게, 내일 제가 딱 목요일 날 보면서 내일 미국 옵션 만기잖아. 그러면 내일 코스피가 개파락할 가능성이 높겠구나. 그래, 이거는 저점을 지키려는 움직임이구나. 그러니까 뭔 얘기입니까? 금요일 날 개파락 할 거니 여기서 끌어올려줘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예. 이 상승은 이날의 상승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점을 지키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상승이다. 예. 지난 11월에 저점 신저가를 깼잖아요. 예, 신저가가 나왔잖아요. 예. 그리고 이때는 지켜줬고요. 근데 여기서 저점을 지키려고 일부러 상승을 올리려는 모습이 나온다? 왜일까? 예. 왜겠습니까, 여러분? 예, 이제 슬슬 시작하는 때가 됐다라는 거죠. 예. 다음 주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왜냐면 아직 60일 이평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바로 상승이 나올까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다다음 주는, 네, 얘네들한테 빼박입니다. 예. 다다음 주는 12월 마지막 주죠. 예, 12월의 마지막 주는 세아가 안 갈래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게 화끈하죠. 예, 이렇게 화끈하게 예측을 드리겠습니다. 네, 세아 메카닉스 그렇게 드릴게요. 지금 얘기를 하면서 뭐 드릴 말씀이 뭐가 생각 드는 게 있었는데 까먹었어요. 얘기하면서 까먹었네요. 예, 뭐가 있었는데 뭐였나? 이러고 나중에 영상 끄고 생각나면은 진짜 짜증나는데요. 그쵸? 예, 그 다시 켜가지고 그 얘기만 하기도 그렇고. 뭐였지? 생각이 안 나는데. 일단 그렇습니다. 세아 메카닉스. 네, 세아 메카닉스 곧, 뭐, 솔직히 다른 종목들 다 그래요. 대부분이. 예. 보면은, 산타랠리, 그리고 종목단에서 많이 상승 나올 가능성이 높다. 예. 뭐 그런 얘기 좀 드리고, 네, 하겠습니다. SDN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패턴. 얘가 안 올라갈 거라는 게 아니라 얘네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언제 출발을 하려고 이런 패턴을 만드냐 하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평선도 보면은 지금 120일, 200일이 지금 붙어가고 있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뺀다라고 하면은 진짜 상당히 길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려나? 예. 지금 보세요. 지금 갑자기 SDN 안 하려다가 하는 건데 120일이 거의 내려왔잖아요. 예. 이미 역전은 확정입니다. 이 정도면 200일이랑 120일이랑. 하지만 여기서 막 급격하게 그러니까 올리면 이게 역전이 일시적으로 돼도 그리 길지 않은 시간에 다시 재역전을 하겠죠.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붙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예. 이평선이 최장기인 120일, 200일이. 예. 그런데 여기서 지금 저가놀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예. 만약에 여기서 저가놀이를 얘네들이 하고 있으면 장기 횡보 혹은 장기 하락세로 들어가야 돼요. 예. 근데 SDN 주가 레벨을 보면 얘네들 장기 횡보나 장기 하락을 할 수 있는 상황이냐? 그게 아니거든요. 예, 아닙니다. 잘 모르겠어요. 얘네들이 지금 뭔 생각으로 이러고 있는 건지. 예. 예. 지금 위기 상황이거든요. SDN은. 예.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지금 당장 빨리 돌려야 되거든요. 예, 빨리 2,000원대, 2,000 적어도 요런 데서 놀아야 됩니다. 2,000원, 2,200원, 2,300원 지금 빨리 올려야 돼요. 그래야지 지금 이평선 돌릴까 말까입니다. 장기 이평선. 예. 그런데 지금 여기서 지금 이직거리를 한다? 모르겠습니다. 왜 이러는 건지. 예. 일단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지금 빨리 돌리는 게 맞습니다. ST는. 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세아 메카닉스 생각이 안 나네. 뭔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미치겠네. 뭐 생각이 안 나는데 어쩔 수 없죠.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아주 길죠. 50분이네요. 네, 네, 그래도 정말 중요한 시기. 예,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이 산타 랠리를 기점으로 이제 상승 랠리가 뿜어져 나오는 겁니다. 내년 1월. 예, 그리고 아마도 제 생각에는 뭐 2월에는 살짝 조정받을 수는 있겠지만, 예, 조정이라고보다는 주춤이라고 상승을 살짝 멈추는 거죠. 예, 하겠지만 또 뭐 그러면 3월에 뿜을 거고, 예,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상황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예. 적어도 이 산타랠리 다음 주부터 제 생각대로 산타랠리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은 아마도 그 흐름은 1월 적어도 1월까지는 이어질 거다. 예. 네, 그게 이제 1월 중순까지 이어지겠죠. 거의 확실히. 예, 옵션 만기 1월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상황을 좀 봐야겠지만 올라가는 폭에 따라 달려 있을 거예요. 그거는 아마도. 예.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